리더십, 인간관계, 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문제까지 이런 고민들 혹시 2500년 전에도 똑같았다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공자의 논어, 그중에서도 계시편에 담긴 시대를 추월하는 지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진짜 걱정거리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내면의 성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마지막엔 과연 무엇이 진짜로 남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건 거의 한 편의 사극 정치 드라마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너지는지 공자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거든요.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최고 실세였던 계시 가문이 이웃의 작은 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진짜 위험은 저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 그 권력의 심장부, 바로 그 장막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요. 공자가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불안과 이환불균, 불안비니 환불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의 재울이 적은 걸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공평하지 않은 걸 걱정해라. 백성이 가난한 걸 걱정하지 말고 사회가 불안한 걸 걱정해라. 이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파이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 아닐까요? 사실 공자가 봤을 때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천자, 즉 황제에게서 권위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점점 아래로 새어나가는 거죠. 제후한테 갔다가 그 밑에 대부들한테 갔다가 나중에는 그 신하의 부하들까지 권력을 휘두르는 말 그대로 하극상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건 그냥 권력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죠. 자, 그럼 이렇게 큰 국가의 문제를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공자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선을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거대한 사회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가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본 거죠. 공자가 말하는 좋은 친구, 익자 사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배울 게 많은 사람. 반대로 피해야 할 친구, 손자 사무는 어떠냐? 맨날 아첨하고 겉과 속이 다르며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엔 과연 어떤 친구가 더 많은가? 이 기준 지금 시대에 봐도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공자는 이것도 좋은 즐거움, 익자삼락과 나쁜 즐거움, 손자삼락으로 나눴어요. 좋은 즐거움은 뭐냐? 품위 있게 예절과 음악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거나 현명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건 나를 성장시키죠. 하지만 교만하고 방탕하게 노는 즐거움, 향락에 빠지는 즐거움, 이건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좋은 친구도 사귀었고 좋은 즐거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 바로 나 자신을 가꿀 차례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마치 평생에 걸친 자기관리, 일종의 훈련 같은 거죠. 특히 나이대별로 찾아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제시하는 인생 로드맵입니다. 나이대별로 조심해야 할 게 다르다는 거죠. 젊을 때는 혈기가 막 끓어오르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을 조심해야 하고요. 한창 사회생활할 장년기에는 어때요? 막 남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면 그때는 또 뭔가를 더 가지려는 탐욕이 생긴대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거의 일상생활을 위한 마음 챙김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군자의 9가지 생각, 군자 유구사입니다.
볼 때, 들을 때, 내 표정, 태도, 말, 일, 심지어 화가 날 때나 이익을 볼 때까지 매 순간 어떻게 해야 올바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이죠? 특히 분산한, 화가 날 땐 그 뒷감당을 생각하고 견득 사이 이익 앞에서는 이게 옳은 건지 생각하라는 말. 와,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 마음을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나서 결국 뭐가 남을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나의 모습일까요? 공자는 아주 극적인 비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여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나라 경공, 말이 4,000필이나 있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슈퍼카 4,000대를 가진 재벌 같은 거죠.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좋게 기억해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가 있었죠.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돈이나 권력은 사라져도 올바르게 산 삶의 햄기는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라의 걱정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 문제, 내 마음속 생각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지 않나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밖에서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 나 자신을 바로 세울 때 내 주변이 바로 서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논어 게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공자는 그 시대를 위해 9가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정보와 유혹으로 정신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꼽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들으신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